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령쌤입니다. 자, 왕초보 경제정복기 3편입니다. 자, 2편에서 금리 이야기 했어요. 오늘은 그 금리랑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뉴스에 진짜 자주 나오죠. 근데 정확히 뭔지 설명하려면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요,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 비싸지고요, 환율은 물가에도 내 주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기다 킹달러, 엔조뉴스가 다 환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을 왕초보도 이해되게 완전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 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환율은 쉽게 말하면 돈과 돈을 바꾸는 비율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뭐냐면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이거는 1달러를 사려면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거 하나 질문해 볼까요? 환율이 올랐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환율이 오른다는 건 1달러 사는데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1,4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되면 환율이 오른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전에는 1,400원이면 1달러 샀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 하니까 원화의 힘이 약해진 거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강세.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율이 왜 중요한지 우리 삶이랑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요, 해외여행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 비싸집니다. 같은 100달러를 쓰려고 해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00원일 때 100달러는 14만원인데 1,500원이 되면 15만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여행인데 돈이 더 드는 겁니다. 둘째는요, 물가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걸 수입합니다. 기름도 밀가루도 다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값이 비싸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내 물가도 따라서 오를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이런 게 다 환율이랑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식이에요. 환율은 주식이랑도 깊게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요,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거든요. 다음으로는요, 수출 기업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물건 팔고 달러를 받는데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환율은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나쁜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환율은 결국 달러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집니다.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오르고요, 환율이 올라요. 달러가 넘치면 달러 값이 내리고 환율이 내립니다. 그럼 뭐가 이걸 움직일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요, 금리입니다. 자, 2편에서 배운 금리예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싶어요.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와 환율이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환율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경제가 불안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환율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요, 글로벌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달러로 몰립니다. 그럼 달러가 세져서 환율이 올라요. 이렇게 달러가 초강세인 상황을 킹달러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왕처럼 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도 체크해 볼게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7월 초에는 1,500원대였어요. 근데 8월에는 1,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냐? 환율이 하루에 몇 원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한 달에 100원 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원화가 강해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덕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달러 약세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계속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발 달러 유입 같은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방향을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튈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럼 왕초보는 환율을 어떻게 볼까요? 첫째, 방향만 보셔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그 방향만 봐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원화 강세, 약세로 이해하세요. 환율 오르면 원화 약세, 환율 내리면 원화 강세. 자, 이것만 기억해도 뉴스가 읽힙니다. 다음으로는 금리랑 꼭 연결해서 보세요. 금리랑 같이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세지고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환율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걸 예측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꼭 예측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환율은 세계에서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지표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나라의 경제랑 정치가 다 엮여 있어서 전문가도 자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큰 돈을 걸거나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초보에겐 금물입니다. 자, 3편 금방 끝나죠? 네. 다음 4편에서는요 물가랑 경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뭔지, 물가가 오르면 왜 내 돈이 녹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